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주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죠. 바로 IT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년 만에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을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설수록 IT 업종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와 보호무역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를수록 IT 업종들은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트럼프 2.0 시대에 흔들리는 IT 업종들 오늘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IT라고 썼지만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TSMC와 뭐 엔비디아까지 반도체 전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오늘 공교롭게도 델과 HP라고 하는 두 기업이 동시에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의 의미가 무엇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시장에 여전히 독과점 지위를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친구들은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나을까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근의 그 상황과 앞으로의 매수 관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최근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S&P 500이 6,00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러셀 2,000만 가는 M7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 종목들 왜 정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M7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뭐 괜찮은 상황인데요. 네. 근데 M7 자체도 내년도에는 감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트럼프 정책의 강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상대편 카운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유럽과 중국이 이걸 강하게 받아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한 정책은 상수고, 그러면 이 상수를 반대쪽에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반대쪽에서 강하게 받으면 누가 타격을 받느냐? 지난번에 9월, 10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엉뜨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최대 악재는 중국향 20% 매출을 날리느냐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럼 중국 연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EU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빅테크 규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차피 빅테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유럽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주에 과세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빅테크에 과세하거나 빅테크의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 M7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준비된 S&P 500 종목의 한 달 수익률을 보시면 여실하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랑 반대로 저 녹색이 오르는 것이니까 오르는 쪽은 큰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 아마존이 눈에 띄는 양상이고, 소비주들 강하죠. 소비주들 중에서 견조한 종목들, 얼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종목군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쪽에 뭐 금융주들 화려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고요. 기술주 영역에서도 뭐 오른 종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보이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제약주 오른다고요? 제약주 한 달 내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의 지도를 보면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크게 받고 상대적으로 러셀 2000, 그다음에 유틸리티, 금융주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고가로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뭐 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농업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또 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지난 한 두 달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게 모두 정책 변동성 때문이다. 그다음에 M7도 만약에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아마 실적 불확실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인이 펀치를 날렸을 때 이 강도와 범위보다 이걸 맞은 그 국가들이 기분이 나빠서 유럽이니 중국이니 멕시코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이 미국이 날린
펀치를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게 강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유럽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반발을 보이는지 뭐 국내 리포트들의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덤비지 못하고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 거다라는 기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뭐 과한 착각일 것 그쵸. 같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의문점도 함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하락을 촉발했던 간밤에 이 서버용 PC 관련 기업들이죠. 델과 HP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의 숫자는 양호했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문제였어요. 이 기업들이 IT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이거나 내년에 주의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아.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델과 HP는 뭐 하는 기업일까? 이게 주목해봐야 되는 네, 포인트거든요. 저랑 이제 뭐 유정 앵커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맞아요. 델과 HP가 뭐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PC에 항상 델과 HP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세대 때는 델과 HP는 그냥 PC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PC 기업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델과 HP는 요즘 뭐 하고 있을까? 오. 기업용 서버, 네. AI 서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로 엔터프라이즈 서버 업체로 변모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들이 투자를 IT 투자가 줄어들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우려를 낳았다. 그러면 서버 투자에 대한 감속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10%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델의 차트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미국 증시만큼 좋았던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 보이다가 맞아요. 한 번에 큰 급락으로 가면서 엄청난 이제 하락갭을 맞았고요. 다음 이제 HP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P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으로 간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서로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게 지금 멕시코와 중국과 미국이 다 연관되어 있는 산업. 그래서 중국이 일부는 멕시코로 돌려서 수출하는 부분들이 PC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서버 관련 부품에서도 상당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나 TSMC도 중국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주가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주주환원책을 내면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졌는데 그렇죠. 그래도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주환원책이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원포인트 레슨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주가와 앞으로의 주가 모두 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은 이 불확실성 자체에 사람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권 종목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미국은 상대적으로 종목 옵션이나 종목 선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뭔가 변동성이 생길 때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우리 시장도 현재 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넣는 구간에서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 레이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도 영향을 주지만 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를 선반영하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 악재를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우려감 열어보시죠. 사실 최근 이 반도체 섹터의 하락의 핵심 이유는요. 보조금에 대한 우려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 이내 트럼프 2.0 행정부의 시대가 열렸을 때 진짜 보조금이 없다, 없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오늘도 관련 이슈로 하락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반도체 종목들 이젠 정말 내려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네, 근데 그 보조금도 결국은 정책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이슈에 안정이 없으면 이들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정책이 확정이 됩니다.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엔비디아의 매출 20%를 날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중국 매출을. 그러면 우리가 길게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돌리고 돌려서 중국이 엔비디아의 그 핵심 칩을 사지 않을까요? 전 그러려고 무조건 노력하겠죠. 산다고 봅니다. 뭐 중동을 통해서든 여러 국가를 세네 번 돌려서든 어떤 식으로든 산다라고 보고 엔비디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가 압박을 한들 자신들의 20% 매출을 포기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소위 독과점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이쪽을 전혀 담지 않았던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못 샀다면 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설사 중국 20%를 날리면 반도체는 저성장이나 역성장으로 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DDR5 1B 가장 최선단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리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시면 HBM하고 그냥 범용으로 두 가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라고 본 것인데 저기서 20%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지금 HBM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이 밑에 기본적으로 범용으로 쓰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기들이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예전만큼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들을 전반적으로 팔면서 그 세트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DDR5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꼭 HBM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성장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성장은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아, 그래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SK하이닉스는 뭐 2달 전부터 동일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18만 원 위에서 살 이유는 전혀 없고 네. 1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 이유는 강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문점 1번과 2번 이야기할 때 정말 이제 안 되는 건가? 반도체 보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과 이 걱정감이 생겼는데 세 번째 문제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함께 도출해 보시죠.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리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결국 지금 IT 반도체는 수요 자체가 혹시라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악재만 나오면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악재의 가장 핵심은 정책 관련된 부담입니다. 근데 정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니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안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한들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한들 뭐 전체 반도체를 다 엎어지는 아니면 뭐 전 세계가 뭐 정말로 다 치고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조정 시에는 독과점 기업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순서는 당연히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순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밸류 메리트에 투자할 만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불혹 정도로 좀 껴줄 만한 지금 현재는 불혹 정도로 껴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IT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모두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